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1월 14일 멤버십 영상을 공개합니다. 이 영상 주제는 아파트를 사야 하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유주택자분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라고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쇼킹 부동산 멤버십은요, 월 8,990원이 책정됐고요. 주 3회 멤버십 전용 영상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과 투자를 희망하시는 모든 분께 필요한 정보를 따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멤버십 가족 여러분, 오늘도 3주택을 위한 또 한 걸음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집을 사야 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은 좀 멤버십 회원분들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흐름으로 살아갑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교를 가죠. 자, 대학교를 마친 다음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요, 출산을 하게 되고 은퇴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요즘은 결혼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결혼하셔도 출산하지 않는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냥 대개 이런 흐름으로 간다는 거죠. 자, 이런 과정에서 적절한 시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23살에 대학교에 입학했다고 하면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죠. 늦게 갔네? 아니면은 40살에 결혼을 했다고 하면 이 사람도 좀 늦게 갔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28살에 결혼했다고 하면 또 똑같은 행동을 할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가? 혹시 속도 위반인가? 이런 생각까지 한다는 거죠.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보통 어떤 나이 때 이런 것을 하더라는 게 좀 사회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생의 중대한 결정 중 하나인 내 집 마련을 언제 해야 될까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1인당 생애주기 적자 추이입니다. 자, 27세부터 흑자로 전환되고요. 43살 때 이 흑자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61세부터 다시 적자로 들어가는 구조예요. 자, 그러면은 쇼킹 부동산이 추천하는 내 집 마련은요, 보통 30대 중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입니다. 원래 30대 중반이라고 하고 싶지만 요즘 남성분들도 30대 중반에 결혼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다고요. 혼인 연령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0대 중후반부터 40대 초반이 가장 좋은 내 집 마련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일단 소득이 높아요. 소득이 높고 이 높은 소득이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시기가 30대 중후반부터 40대 초반입니다. 또한 자녀가 어려요.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사교육 부담도 적고요. 내가 이 사교육비를 아끼는 것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던 겁니다. 부모님이 더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시기는요, 부모님 부양에 부담이 적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스스로 일도 좀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내 집 마련의 최적의 시기, 자녀 나이로 한번 계산해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가 초등학교 저학년 이전에 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초등학교일 필요도 없어요. 유치원 때라도 마음에 드는 집을 생겼으면 잡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자, 보통 젊을 때 신혼부부들이요, 이사 간다 그러면은 더 좋은 주거 환경, 그리고 더 좋은 집으로 간다는 설레임에 이사 간다는 거 별로 부담을 안 느껴요. 근데 이게 딱 언제 끝나냐? 자녀가 학교 다닐 때요. 자녀가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옮기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집주인이 나가래요.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로 작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되잖아요. 그럼 보통 가족이 원하는 집을 알아요. 왜? 딱 학교 갔는데 학업 분위기가 너무 개판이에요. 그럼 일단 이사 갈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사 갈 때 그 더 좋은 집을 알아보고 가면 되는 거고요. 또는 야, 여기 학교 다니고 있는데 여기 애들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순수해. 그러면은 여기에 정착해도 되겠다. 어느 정도 각이 잡힌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3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는요, 인생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죠. 내 집 마련할 때는요,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집을 사라. 그것은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를 통해서 가장 좋은 집을 사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나이 땐 그래도 돼요. 내 집 마련이 늦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요즘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케이스가 50대 무주택자입니다. 자, 이분들은 두 가지 어려운 점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
은퇴를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본인이 언제 은퇴할지 알겠지만 대부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과감한 대출을 어려워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게 당연한 거겠죠. 두 번째는 교육비. 자녀가 대입을 준비하는 상황이 많이 있어요. 이때 학원 못 줄여요. 초등학교 때 아까 줄일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대입 2학년 고2, 고3 때는 못 아낀단 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소득도 적진 않지만요. 그만큼 지출이 많다 보니까 많은 대출을 받기 어렵더라. 근데 50대 무주택 정도 되면은요, 보통 눈이 좀 높은 편이세요. 자, 그러다 보니까 눈이 높고 내가 확보 가능한 대출은 적다 보니까 자꾸 결정을 미루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내 집 마련 같은 경우는요, 빠를수록 좋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늦어도 40대 초반에 끝내야 되고, 내가 지금 40대 중반 50대다 그럼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에 나서 쉬어야 된다는 거죠. 자, 난 내 집 마련 했어요. 그리고 대출도 좀 갚았습니다. 소득이 늘어나서 대출도 많이 갚았는데 여유를 좀 가져도 되나요? 차가 한 10년 정도 됐더니 여기저기 고장이 나서 막 돈 달라고 그러는데 독삼사 외제차가 눈에 들어오네. 이번에 봤더니 한 1,000만원, 1,200만원을 깎아준다고 합니다. 야, 내가 집 사가지고 한 4억, 5억 올랐는데 이 5천만원, 6천만원짜리 하나 못 살까요? 해외여행, 자녀가 크면 알아서 해외여행 가자 그래요. 자, 그때 누구누구는 해외에 갔는데 우리는 안 가? 이럴 때 나도 해외에 가고 싶겠죠. 방학 때마다 가고 싶겠죠. 골프 회사에서 치자고 하는데 이 골프라는 걸 치기 시작하면 솔직히 돈이 적은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만 있습니까? PT도 받고 싶고 피부관리도 받고 싶어요. 자, 그리고 자녀한테 한번 제대로 교육에 올인시켜서 한번 좋은 대학교에 보내보자, 이런 생각도 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 해도 될까요? 해도 돼요. 해도 됩니다. 60대에 일하고 싶으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대표적으로 현재 금리가 계속 유지될 거야. 그래서 저금리 때 저금리의 장기화를 믿으면서 연끌 투자하는 거고, 고금리 때 고금리의 장기화를 믿으면서 집을 사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지금 소득은 영원할 거라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 누구도 근로소득자면은 은퇴를 피할 수 없고, 그 은퇴를 맞이했을 때 소득이 급감한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부정적인 미래에 대해서 예상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회피를 한다 그러죠. 그래서 현재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는 걸 가정하면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내 집 마련 한 채 끝내고 57세에 은퇴를 맞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내 집 한 채 있으니까 좀 나은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내가 살 집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첫째는 대학생이고 둘째는 고등학생이에요. 둘째가 거의 사교육비가 거의 돈을, 생활비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첫째 대학생도 돈이 많이 필요하죠. 한참 하고 싶은 거 많을 텐데 아르바이트 하는 거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자, 근데 부모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몸이 안 좋아서 동네 병원 갔더니 큰 병원 가보라고 합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자, 그래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알아봤는데 50대 후반 남자는 아무도 안 써줘요. 아니, 왜 나를 안 써주지? 봤더니 어떤 일자리만 있으면 50대 남자들이 벌떼처럼 몰려서 지원하다 보니까 안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50대 후반 남자는 안 써주는데 50대 중후반의 여자는 사람 찾는 데가 많이 있어요. 결국 아내가 일을 시작합니다. 남자는 집에서 살림하고 아내가 일을 나가기 시작하는 게 50대 후반부터예요. 여러분들이 근로소득자면요, 거의 90% 가까이 겪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이 끝나면요, 골프 칠 생각, 외제차 끌 생각, 해외여행 갈 생각 하지 말고 반드시 두 채의 아파트를 더 매수해야 됩니다. 이것은 소득이 받쳐줄 때 실행해야 돼요. 일단 사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6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전세가 4억이고 갭이 2억 5천이라서 이거 살 때 또 연끌을 했어요. 근데 10년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매매값은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전세 가격은 4억에서 6억 정도는 올라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4억에서 6억, 보증금 2억 더 올려서 뭐예요? 보증금 4억에 월세 80만 원을 받습니다. 이런 아파트가 두 채는 돼야 돼요. 두 채를 더 사야 되고 내가 자금을 더 투입해서 보증금 비율을 낮추고 월세를 높여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은퇴를 맞이하게 됩니다. 3주택자잖아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보유주택 중 가장 저렴한 집으로 생활비가 적게 들어가는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비싼 두 채의 주택에서 월세 수입을 확보해야 노후가 비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쇼킹부동산 멤버십 목표가 3주택인 이유, 저희가 내 집 마련부터 빨리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집 마련은 아무리 늦어도 40대 초반에는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빠를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뭐 자녀가 어린 분들, 뭐 어린이집에 다녀도 유치원에 다녀도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 저는 좋게 생각해요. 타이밍상으로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분양을 기대하기에는 지금 정부가 너무 뻘짓을 많이 해서 차라리 기존 주택을 접근하는 게 더 낫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되시는 분들 잡으세요. 좋은 제도예요. 자, 그리고 은퇴 전까지 두 채의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값이 오를 것 같은 지역을 사시면 돼요. 이런 데가 어딘가요? 저희가 멤버십 명세에서 다 달아드려요. 뭐 2억대, 뭐 5억대 아파트, 6억대 아파트, 7억대 아파트, 8억대 아파트 다 정리해드리고, 뭐 갭 투자로 접근할 만한 아파트도 자주 정리하고 있죠. 뭐 금매로 뭐 잡아야 되는 아파트, 그런 거 잡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직전까지 대출을 갖고 있어야 하고요. 소비를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은요, 은퇴 시점에 여러분의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주택은 그때를 위한 대비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멤버십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